오행, 목화토금수의 본성을 살펴보면 목은 뿜어져 나오고 솟구치고 뻗어나가는 분출하는 본성을, 화는 널리 퍼지는 확산하는 팽창하는 본성을 가지며, 금은 확산되고 팽창한 에너지를 줄이고 수축하는 본성을, 수는 한 곳으로 모아 집중시켜 쌓는 응축하는 본성을 가집니다. 토는 한계성을 가지고 목화금수가 태극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주재하고 조율하며 변화를 이끕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에너지로 본다면 화는 가장 활발한 오행이고 수는 가장 낮은 오행입니다. 목금은 수와 하의 중간인데, 목은 수에서 하로 에너지가 상승하는 오행이고 금은 화에서 수로 에너지가 줄어드는 오행입니다. 오행에서 수의 에너지는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하는, 응축하는 성질로 볼 때에 계절로 보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맺은 열매를 땅속에 저장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겨울에 해당하고, 하루로 보면 아침낮 저녁을 지난 한밤과 같고, 인생에서 보면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를 지난 노년기에 해당하고, 사업이나 일로 보면 모든 일을 끝낸 휴식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기운이 많다라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기운이 많다는 것은 수기운 하나만 두고 봤을 경우에는 3개 이상이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차이가 생기기는 합니다. 천간에만 수가 3개 있다면 충만하다고 보고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지가 공간, 결과, 물질, 삶의 환경이나 삶의 터전을 나타내는 데 비해 천간은 시간, 원인, 정신적인 것, 추상성,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사회의 환경을 나타내는 월지가 수에 해당하는 겨울, 해자축월이라면 수가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수는 한 곳으로 모아 집중시키는 응축하는 본성을 가집니다. 수는 오행 중 에너지 활성도가 가장 낮아 엔트로피가 가장 낮고, 카를 구스타프 융에 의해 정의된 마음의 에너지 방향이 내부로 향하고 내성적이라 표현되는 내향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수의 특성은 내성적이라서 화의 외향적인 성격처럼 다양한 인간관계,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이 넓지는 않지만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합니다. 수는 숨기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겉모습보다는 내실에 충실하는 편입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침착하고 끈기, 지구력, 인내심이 강합니다. 심사숙고하며 사색하는 힘이 강하고 생각이 매우 깊고 지혜롭습니다. 연구하는 분야, 철학, 종교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매사에 기획성과 계획성이 있고 친밀합니다. 생각이 유연하여 융통성이 있고 임기응변이 뛰어납니다. 아이디어가 뛰어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선택하고 모험을 하지 않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배려심이 있고 자신이 먼저 양보하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순간적인 재치가 뛰어나 처세에 능하고 상대방을 잘 맞춰주는 화합을 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가 너무 많다면 이런 수의 기운이 사주라는 그릇을 넘쳐버리게 되면 장점을 넘어 아주 안 좋은 폐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가 너무 많아 폐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면 생각이 너무 많아 과도한 상상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과거나 미래의 상상에 빠져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실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겉으로 보면
게으르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본인 스스로는 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수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꼭꼭 숨기고 움츠러들어 사회적으로 잘 융화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는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기의 의사를 직설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항상 뒤에서 말을 하거나 문자나 글로써 전달하기를 좋아합니다. 직설적인 표현이 오가는 상황 그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아도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폭탄처럼 한꺼번에 터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표현력이 없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인사치레 그치레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게 사귀어 보면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지만 인사성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수가 과도하게 많다면 지혜와 총명함이 넘쳐 오히려 잔머리를 굴리고 잔재주가 넘치며 항상 음모를 꾸미고 술수를 부리는 음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삶의 수단도 불법, 탈법, 편법이나 꼼수 등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이로 인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수가 과도하게 너무 많다면 감수성이 극도로 예민해져 자신과 타인에 의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남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두렵고 공포를 느끼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신경과민,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수가 과도하게 너무 많다면 수는 성적 에너지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종족 번식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음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화류계나 유흥계의 길로 빠지고 성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단점을 고쳐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오행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신의 성격에서 넘치는 것은 드러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여 조화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개운법입니다. 강한 수의 기운을 누르거나 화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하여 화의 색상인 붉은색과 화려한 색의 옷을 입는다. 화 글자와 수의 쓰임을 위한 목의 글자를 넣어서 개명을 한다. 둘째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새끼 손가락에 은반지를 낀다. 스피치 연습을 하고 취미로 요리를 하며 매운 음식을 즐겨 먹고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집을 밝게 유지하고 호랑이나 해바라기 그림을 집에 걸어둔다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습관화시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수가 너무 넘쳐 나타나는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인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마음 공부 같은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틈이 날 때마다 인문학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고 내면을 성숙시키면 좋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을 마주할 때에 다양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며 삶의 시선을 자신의 내면보다는 바깥 환경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수화는 근원적인 기운이고 현실을 추구하는 것은 금목의 기운입니다. 수의 쓰임은 목의 발현인데 목이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dak시입니다.
닥치고 시작해라 입니다. 시작이 없다면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는 금의 기운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시작은 두렵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시작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단지 그 크기의 차이일 뿐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것과 하지 못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제목이 이봐 해봤어? 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계의 백만장자들의 첫 번째 성공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기회라도 행동이 있어야 일말의 성공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 확률이 0%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복권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도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큰 소리로 이야기도 하고 너털 웃음도 짓고 큰 소리도 뻥뻥 치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들어온 뒤에 허탈하고 무의미함을 느낀다 해도 말이죠. 그렇게라도 하여 수가 과도하게 많은 사람이 시작이라는 아주 미세한 변화를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